이 아이가 죽은 내 동생이란 말이냐? 시집살이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구박받던 며느리. 어느 날 장터에서 거지 꼬마가 건넨 쪽지 한 장이 3대 명문가의 비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이좌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좌수는 대대로 내려오는 천석지기의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좌수가 진정 자랑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슬하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의 이름은 옥분이요. 아들의 이름은 돌이었습니다. 옥분이는 12살에 이미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3살배기 도리는 형아형아하며 누나 치맛자락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당의 핀 살굽꽃 아래에서 누나가 글을 읽어주면 도리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좌순의 집안의 봄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 고을 순창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이좌수와 어릴 적부터 함께 글을 읽은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처지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이좌수의 곳간이 넘칠 때 박진사의 곳간은 쥐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입으로는 벗이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의 재산이 어찌 저리 많단 말인가. 박진사의 아내 정씨는 남편보다 더했습니다. 여보, 이좌순의 딸이 혼기가 찼다 하오. 우리 아들과 혼사를 맺으면 저 재산이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박진사의 가는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허허, 역시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요. 그때부터 박진사 부부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좌순의 사랑방에 박진사가 찾아온 것은 매미가 울던 6월이었습니다. 벗이여, 우리 아이들끼리 혼사를 맺으면 어떻겠는가. 이좌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들이 어질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네. 좋은 인연이 되겠지. 이좌수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좌수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혼사가 정해지고 옥분이는 16에 가마를 탔습니다. 붉은 연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옥분이는 참으로 곱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마를 타고 떠나는 딸의 등을 보며 이좌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옥분이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옥분이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가면 알게 된다. 가거라, 옥분아. 그것이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옥분이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옥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석지기 부잣집 딸이라더니 별것 아니로구나. 옥분이는 깍듯이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리옵니다. 부탁은 무슨 부탁? 내일부터 새벽 달 굴기 전에 일어나 물 길어 오너라. 첫날부터 구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이는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지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옥분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질다. 다시 해. 빨래에 때가 남았다. 눈깔이 있느냐 없느냐. 걸음이 왜 그리 느리냐. 게으른 년. 옥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할 뿐 어머니 앞에서는 쥐 죽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하오. 밤이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혼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좌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합니다. 제발 친정에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이냐? 안 된다. 옥분이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제발. 박진사가 부채를 접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보내주시오. 다만 하루만이요. 정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는 허겁지겁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곁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옥분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살배기 도리가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왜 안 일어나? 옥분이는 동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러 관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미 논밭의 절반이 박진사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문서는 없었소. 옥분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버젓이 이좌수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옥분이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밥을 먹지 못하더니 결국 자리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도리를 부탁한다. 내 동생을 꼭 지켜다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낳으셔야지요. 내 시아버지를 조심해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동생 도리를 데리고 시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정씨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거지 새끼를 데려와? 미쳤느냐? 당장 내보내. 어머님, 이 아이는 3살짜리 아이입니다.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내 알바 아니다. 당장 내쫓지 못할까. 옥분이는 울며 박도령에게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도리를 거둬주십시오. 박도령은 눈을 피했습니다. 옥분아, 어머니가 저러시니 미안하오. 결국 도리는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먼 친척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동생의 작은 손을 놓으며 울었습니다. 돌아, 누나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새 살배기 도리는 누나의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누나, 가지 마. 억지로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옥분이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리를 맡겼던 친척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통째로 불에 탔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 살배기 도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리가 죽었다고요? 옥분이는 그 자리에서 까무라쳤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옥분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내가 더 버텼으면, 그 죄책감은 옥분이의 가슴에 평생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옥분이는 22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6년은 옥분이에게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친정의 재산은 어느새 하나도 남김없이 박진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논도 밭도 집도 곳간도 옥분이의 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친정의 재산이 남지 않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년. 내 친정은 거덜이 났으니 갈 데도 없겠지. 종만도 못한 년이 감히 밥상 앞에 앉아. 하루에도 몇 번씩 욕을 들었습니다. 뺨을 맞는 날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차가운 밥을 먹는 것이 옥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밤이면 부엌 뒷마당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돌아, 누나가 미안하다. 별을 보며 죽은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이 옥분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옥분이를 업신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복 하인 막쇠는 대놓고 옥분이를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큰마님이 아니라 종마님이시지. 다른 하인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옥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아감에 가치가 있다니요.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여전히 착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구박받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으나 부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오늘도 어머니가 괜찮습니다, 서방님. 미안하오. 내가 좀 더 말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모를 나날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9월 보름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장에 가서 명태 한 관과 소금 5되를 사 오너라.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정씨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장터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빈 광주리를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으나 옥분이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태를 사고 소금을 사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돌아가려는데 장터 한 구석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떡장수 할멈이 작은 아이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 내 떡을 훔쳐 먹어. 맞고 있는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이었습니다. 거지 아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양볼이 홀쭉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또랑또랑한 큰 눈으로 떡장수 할멈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옥분이의 발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옥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인연이? 내 새끼냐? 아닙니다. 하지만 떡값을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옥분이는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모아둔 푼돈이었습니다. 떡장수 할멈은 돈을 받고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옥분이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많이 맞았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이는 옥분이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눈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야?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10살 치고는 너무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광주리에서 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챙긴 자신의 점심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아이는 떡을 받아들고 한참을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품속을 뒤적이더니 접힌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옥분이는 의아한 눈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옥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이 좌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혼사를 꾸몄음. 이 좌수의 수결이 찍힌 문서는 모두 위조. 원본 문서는 박진사 사랑방 마루 아래 숨겨져 있음. 도리는 죽지 않았음. 옥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장터의 인파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옥분이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쪽지를 꽉 움켜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리는 죽지 않았음.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돌아오는 10리 길이 100리처럼 멀었습니다. 광주리를 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쪽지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사를 꾸몄다. 문서는 위조다. 도리는 죽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죽음도 어머니의 죽음도 친정의 몰락도 모두 박진사 부부가 꾸민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옥분이의 눈앞이 시뻘개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저 쪽지가 사실일까? 거지 아이가 왜 저런 것을 알고 있지? 함정은 아닐까? 집에 돌아온 옥분이는 시어머니에게 명태와 소금을 바쳤습니다. 늦었구나. 해 넘어가기 직전이야. 정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옥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가득했던 눈. 지금은 그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 박도령이 잠든 뒤에 옥분이는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글씨. 글씨체가 또박또박했습니다. 10살 아이의 글씨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더해졌습니다. 꼴이 그게 뭐냐, 귀신이라도 씬 거야. 옥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박진사 사랑방 마루 아래에 원본 문서가 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방은 박진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사흘 뒤 밤, 옥분이는 부엌에서 차가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잡았던 그 작은 손. 누나, 누나, 가지마. 그 울음소리. 도리가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옥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쪽지가 진짜든 가짜든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만약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옥분이가 아니겠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옥분이는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도리는 죽지 않았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살아온 22년 동안 처음 느끼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옥분이는 그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 누나가 찾아갈게. 기다려라.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6년. 울기만 하던 며느리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날은 닷새 뒤였습니다. 옥분이는 시어머니에게 장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이야. 뭐가 필요하다고. 어머님, 된장이 떨어졌고 실도 사와야 합니다. 정 씨는 투덜거렸으나 허락했습니다. 옥분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명태를 사고 소금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지 꼬마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옥분이는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떡집 앞, 포목점 뒤, 대장간 옆, 주막 근처. 거지 아이들은 덜어 보였으나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뒷골목 담벼락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인 그 아이. 옥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난번에 나에게 쪽지를 준 아이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랑또랑한 큰 눈이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것이 사실이냐? 예. 누가 시킨 것이냐?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아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골목을 빠져나가 장터 뒷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옥분이는 망설였습니다. 해가 지면 시어머니에게 혼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저절로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외딴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에 풀이 자라고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으나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빨래가 널려 있고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체구에 백발이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듯 했으나 옥분이를 보는 순간 그 눈 속에서 맑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왼쪽 눈 위에 오래된 칼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셨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이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시킨 것입니까?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앉으시오. 이야기가 길 것이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이가 옥분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봉주만이오. 사람들은 봉노인이라 부르지. 옛날에 성균관에서 그를 가르쳤소. 성균관이요? 그렇소. 그리고 내 제자 중에 이좌수라는 청년이 있었소. 옥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알다 마다요. 이좌수는 내 가장 아끼는 제자였소. 마음이 곧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순한 사내였지. 봉노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 순한 성품이 결국 화를 불렀소. 봉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이 좌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가 이 좌수의 술에 서서히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벗이라 믿고 함께 술을 나눈 자리에서 독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수가 쓰러진 틈을 타 박진사는 미리 준비해 둔 위조 문서로 재산을 하나씩 가로챘습니다. 옥분이의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조심하라고 한 것은 그 진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이 쇠약해진 뒤였습니다. 그러면 도리는요? 친척집에 맡겼는데 불이 나서. 옥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도 우연이 아니었소. 옥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사가 신봉 막쇠를 보내 불을 지른 것이요. 이 좌수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훗날 재산을 되찾으러 올 것을 두려워한 게지. 그러면 도리는 죽지 않았소. 봉노인이 옆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옥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소. 불길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뛰어들었지. 석가래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 아이를 안고 나왔소. 봉노인이 왼쪽 눈 위에 흉터를 쓸었습니다. 이 흉터가 그때 생긴 것이요. 옥분이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옥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까무잡잡한 얼굴에 또랑또랑하게 빛나는 그 검은 눈. 옥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누나.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옥분이의 세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돌이? 아이의 왼쪽 귀 뒤를 보았습니다. 콩알만 한 점이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왼쪽 귀 뒤에도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말했습니다. 너희 남매는 같은 곳에 점이 있구나. 하늘이 맺어준 남매란다. 도리야, 도리, 내가 정말. 옥분이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도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도 울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울음이 산속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뽕노인은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옥분이는 도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7년이나. 어디서 뭘 하고? 도리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걷어 키워주셨습니다. 글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 이치도 알려주셨습니다. 뽕노인이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4살에 천자문을 떼고 6살에 사설을 읽었소. 이 좌수의 피가 틀림없소. 도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한 일도요. 누나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소. 그래서 이 아이를 거지 행색으로 박진산의 주변에 보내 정보를 모았소. 거지 행색으로요? 거지 아이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소? 하인들 틈에 끼어 부엌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박진산의 안팎을 살폈소. 아무도 이 아이를 의심하지 않았소. 도리가 말했습니다. 사랑방 마루 아래에 상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쇠가 박진사에게 가져다 줄 때 잠깐 열린 것을 봤는데 안에 문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것이 위조 전 원본 문서란 말이지. 예.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조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으니까요. 10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명석했습니다. 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오. 박진사가 이 좌수에게 독을 탔다는 증거, 불을 질렀다는 증거, 그리고 위조 문서를 만든 자의 증언이 있어야 관아에서 받아들이오.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씩 모아야 하오. 이 아이가 이미 몇 가지 단서를 잡아두었소. 도리가 품에서 접힌 종이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막쇠가 주막에서 술 먹고 혼잣말한 것을 적은 것이고, 이것은 박진사가 약재상에서 산 독약의 목록입니다. 약재상 주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옥분이는 종이들을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오. 뽕노인이 경고했습니다. 박진사는 교활한 자요. 눈치를 채면 증거를 없앨 것이요. 우리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이고. 옥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 이제부터 누나가 도울게. 도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누나, 제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이와 도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날마다 옥분이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투덜거렸으나 장 보는 것은 며느리의 일이니 막지는 않았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도리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거지, 행색으로 박진산의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하인들은 거지, 꼬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간혹 부엌에서 찬밥을 얻어먹는 것을 허락할 뿐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도리는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도리가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하인 막쇠가 다른 하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인 나리가 또 약재상에 심부름 보내래. 그 약을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어. 입 다물어. 우리가 알바 아니야. 도리는 그 약재상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창읍내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약재상. 주인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다음 장날 옥분이는 도리와 함께 그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도리는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옥분이가 약재상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약재상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요? 혹시 7년 전쯤 박진사 댁에서 사간 약재 중에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없었습니까? 약재상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묻소? 저는 이 좌수의 딸입니다. 약재상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좌수의 딸.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약재상 노인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것이요. 그때 박진사의 하인이 와서 천남성 가루를 여러 차례 사갔소. 천남성은 소량이면 약이지만 꾸준히 먹이면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요.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때 관아에 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진사가 겁을 줬소. 입을 열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나도 손주가 있는 몸이라 참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 좌수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소. 옥분이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오래도록 옥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이 죄를 벗겠지. 두 번째 단서는 도리가 잡았습니다. 박진사의 서재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원래 이 좌수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이 좌수가 죽은 뒤 박진사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칠복이가 밤마다 뒷마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칠복이 아저씨는 왜 울어요? 도리가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거지 꼬마에게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옛 주인이 보고 싶어서 그런다. 이 좌수 나리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 좌수 나리요? 그래. 그 양반은 종들에게도 밥을 넉넉히 주셨어. 겨울이면 소못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 집 나리는.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나리가 이 좌수 나리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도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칠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문서 위조한 것도요. 칠복이의 술잔이 떨렸습니다. 그건 나도 봤다. 박진사 나리가 대필 장이에게 시켜서 이 좌수 나리의 수결을 따라 그리게 했어. 나는 먹을 갈아준 것밖에. 그 대필 장이가 누군지 알아요? 남원 장터에서 편지 대필해주는 황서방이라는 자야. 그 자도 돈에 눈이 멀어서. 도리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 번째 단서. 옥분이는 집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정 씨의 방을 청소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놀이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 빈 놀이개. 옥분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놀이개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 어머니가 죽기 전에 옥분이에게 주려 했으나 시간이 없어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시어머니 옷장에 정 씨가 어머니의 유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분노를 삼키며 놀이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증거가 하나씩 모여갔습니다. 약재상 노인의 증언, 칠보기가 목격한 문서 위조 현장, 대필장이 황 서방의 존재, 막쇠의 주막 혼잣말들. 도리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봉 노인에게 보고할 때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방 마루 아래의 원본 문서요. 그것 없이는 위조를 증명할 수 없소. 도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누나, 저는 거지 꼬마입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방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면 됩니다. 봉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소. 그러나 조심해야 하오. 박 진사가 사랑방에 없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오. 며칠 동안 도리는 박 진사의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아침 식사 후 마을 이장과 만나러 나가고 점심때 돌아와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저녁 식사 후 정 씨와 안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 삼경에 잠이 듭니다. 오전에 마을 이장을 만나러 나갈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약 2시즌 정도 비어요. 도리가 말했습니다. 작전 날이 잡혔습니다. 10월 초순 어느 날 아침, 박 진사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도리가 움직였습니다. 거지 행색 그대로 뒷담을 넘어 사랑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루 아래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바닥을 짚어 나갔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쯤 왔을 때 손에 나무 상자가 닿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리는 품에서 가는 철사를 꺼냈습니다. 봉 노인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따는데 한 식경이 걸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 문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문서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좌수의 논반 매매 문서 원본, 수결이 찍혀 있지 않은 백지 문서, 그리고 하나 더. 이 좌수가 생전에 써둔 유서였습니다. 이 좌수는 딸 옥분과 아들 도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 벗박 진사에게는 논 열맞이기를 우정의 표시로 남긴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박 진사를 벗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마루 밑을 기어 나왔습니다. 뒷담을 넘어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속 초가집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봉노인 도리, 그리고 장날을 핑계로 나온 옥분이 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봉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오.
이 유서를 보시오. 옥분이가 유서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유서와 원본 문서가 있으면 위조를 증명할 수 있소. 거기에 약재상의 증언, 칠복이의 목격, 대필장이의 존재까지 합치면 봉 노인이 말했습니다. 관아에 고할 수 있소. 옥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아에 가면 됩니까? 봉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창 관아는 안 돼요. 박 진사가 현감에게 매물을 바치고 있소. 순창 관아에 가면 오히려 우리가 화를 당하오. 그러면 어디로? 남원 부사에게 직접 가야 하오. 남원은 상급 관아이니 순창 현감도 어찌하지 못하오. 도리가 말했습니다. 남원 부사가 청렴한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봉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남원 부사 윤대감은 내 옛 제자이기도 하오. 옥분이와 도리가 동시에 봉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입니까? 봉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성균관에서 가르친 제자가 한둘이 아니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옥분이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도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만난 남매. 한 명은 시집살이에 뼈가 빠지도록 구박받은 며느리. 한 명은 거지 행색으로 떠돌며 진실을 모아온 10살 꼬마. 그들의 눈에는 같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봉 노인이 웃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오. 짐승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이오.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었는지 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옥분이는 남원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장날을 핑계로 나가서 도리, 봉 노인과 함께 남원 관아를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증거 문서는 봉 노인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약재상 노인과 칠복이, 대필장이 황서방은 아직 찾지 못했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옥분이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곧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리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이는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랑방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루 아래 상자에 자물쇠, 열쇠 구멍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가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문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문서를 놓는 순서를 정해두는 꼼꼼한 자였습니다. 유서가 맨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 박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막쇠를 불러. 신복하인 막쇠가 달려왔습니다. 예, 나리. 최근에 사랑채 근처에 수상한 자가 얼쩡거리지 않았느냐? 막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상한 자라. 아, 요즘 거지 꼬마 하나가 부엌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긴 합니다마는. 거지 꼬마. 예.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때가 묻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놈인데 부엌 안악들이 불쌍하다고
밥을 줍디다. 박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놈을 본 적이 있느냐?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마는 내일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그리고 며느리요. 요즘 며느리가 장날마다 나가더구나. 뒤를 밟아라. 막쇠는 다음 날부터 옥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옥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된장과 소금을 사고 돌아가는 길. 그런데 그날은 장터 뒷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쇠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이가 골목 끝에서 거지 꼬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를 주고받는 것도 보였습니다. 막쇠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이것 봐라. 막쇠는 곧장 박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큰 마님이 장터 뒷골목에서 거지 꼬마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부채가 딱 소리를 내며 접혔습니다. 뭐라고? 정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거지년이 거지 꼬마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뭔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꼬마를 당장 잡아와라. 그리고 며느리의 방을 뒤져라. 정씨가 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직접 뒤지겠소. 정씨는 하인 셋을 데리고 옥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옥분이는 빨래를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닥쳐. 내년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정씨는 옥분이의 옷가지를 들추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다 베개 밑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리가 처음에 건넨 그 쪽지였습니다. 옥분이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씨가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박진사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박진사가 이 좌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혼사를 꾸몄음. 문서는 모두 위조. 원본 문서는 사랑방 마루 아래. 도리는 죽지 않았음. 박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 줄. 도리는 죽지 않았음. 박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리가 살아있다고? 정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히 불에 타서. 조용히 해.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거지 꼬마. 혹시 그놈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진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막쇠, 그 거지 꼬마를 당장 잡아오되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며느리는 광에 가두어라. 예, 나리. 장터 뒷산에 거지 꼬마와 함께 사는 노인이 있을 것이다. 그자도 잡아와라. 알겠습니다. 박진사는 부채를 쥔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7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쇠가 장정 5을 데리고 장터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뽕노인도 도리도 없었습니다. 늦었군. 도망쳤나 보다. 막쇠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을 뒤지다가 도리가 적어둔 기록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증인 목록과 증거 수집 계획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막쇠는 그것을 들고 박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박진사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약재상 노인, 칠복이, 대필장이 황서방. 이놈들이 증인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냐. 박진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막쇠, 지금 당장 약재상 노인에게 가라. 입을 열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해라. 그리고 칠복이를 잡아 창고에 가두어라. 대필장이 황서방은요? 황서방은 내가 처리하겠다. 돈이면 되는 놈이니. 박진사는 밤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광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광문을 열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다 알고 있다. 어머님, 저는 닥쳐. 거짓 꼬마와 짜고 우리 집안을 뒤엎으려 했지. 정 씨의 손이 옥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옥분이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거짓 꼬마가 돌이라며? 내 죽은 동생이라며? 어머님, 그 아이는 정말 죽은 놈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미친년이 거짓 꼬마에게 홀린 거야. 정 씨는 옥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밖에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해주마. 광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도리와 복노인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도리가 박진산의 하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서둘러 복노인과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나가 위험합니다. 알고 있소. 구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섣불리 움직이면 모두 위험해지요. 그러나 복노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 무렵 박진사는 순창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은 박진사에게서 꼬박꼬박 뇌물을 받는 사이였습니다. 현감 날이 우리 집 며느리가 미쳐서 가출을 시도했소. 그리고 정체불명의 거짓대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소. 관아에서 잡아들여 주시오.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며칠 뒤 약재상 노인의 가게 앞에 막쇠가 나타났습니다. 영감, 박진사 나리가 말씀하신다. 입을 열면 손주가 어찌 될지 모른다고. 약재상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아무것도. 약재상 노인은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창고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내 놈이 거짓 꼬마에게 뭘 떠들었느냐? 나리, 저는 아무 말도. 아이고. 곤장이 등짝을 때렸습니다. 칠복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증언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필장이 황서방. 박진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황서방, 오랜만이요. 황서방은 박진사를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나리, 걱정 마시오. 돈을 가져왔소. 박진사는 은자 20냥을 황서방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받고 당장 이 고을을 떠나시오. 어디로 가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만약 돌아오면 박진사에 가는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황서방은 돈을 움켜쥐고 그날 밤 짐을 꾸려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산속에서 이 소식을 하나씩 전해 들었습니다.
약재상 노인이 떠났다는 소식. 칠복이가 매를 맞고 창고에 갇혔다는 소식. 황서방이 사라졌다는 소식. 그리고 누나 옥분이가 광에 갇혀 있다는 소식. 도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원본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증인 없이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오. 복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진사가 순창 현감을 통해 옥분이를 칠거지하게 한 아인 도적질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문서를 훔쳐 도망치려 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재물을 훔치면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를 내쫓고 나면 입막음은 끝이요. 도리가 살아있다 한들 증거도 증인도 없으면 누가 믿겠소. 박진사의 계산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광에서 끌려나와 관하로 보내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옥분이는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닥쳐라. 내가 뭘 알아. 아버지, 제발. 한마디만 더 하면 너도 내쫓겠다. 박도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광 안에서 옥분이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광.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바닥을 기어 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옥분이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사라졌습니다. 도리와 복노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면 관하로 끌려가 도적년이라는 누명을 쓸 것입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갈 곳도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옥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 문틈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달빛에 비춰 읽었습니다. 누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리. 옥분이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도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을까? 증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원본 문서와 유서뿐. 그것만으로는 박진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순창 현감은 박진사 편입니다. 옥분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집가던 날 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옥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가치라는 말이었습니까, 할머니? 옥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순창 현감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남원 부사는? 복노인이 말했습니다. 남원 부사 윤대감은 복노인의 옛 제자라고. 청렴한 분이라고. 문제는 남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광에 갇혀 있고 도리는 도망 중이고 복노인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원까지 가야 합니다. 직접 부사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옥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 착하기만 하고 나약하기만 한 사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남편 박도령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광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한참 뒤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령이 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아. 서방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옥분아, 나는. 서방님은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제 친정에 무슨 짓을 했는지. 박도령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어렴풋이가 아닙니다. 서방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를 도정년으로 쫓아내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습니다. 서방님은 그것을 안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박도령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박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전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오? 옥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원으로 가주십시오. 남원 부사 윤대감에게 이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남원 부사에게. 예. 장터 뒷산 초가집에 복노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윤대감의 옛 스승이십니다. 그 어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박도령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가겠소. 그 목소리에는 25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도령은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 뒷담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장터 뒷산을 올랐습니다. 초가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뒷산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움막이었습니다. 복노인과 도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복노인이 경계했습니다. 저는 박도령입니다. 옥분이의 남편입니다. 도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이 왜 여기에? 옥분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남원 부사에게 가야 한다고. 복노인이 도리를 말렸습니다. 잠깐, 이 사람의 눈을 보거라. 도리가 박도령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도령의 눈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일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복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고 했소. 그대의 마음이 썩기 전에 왔으니 다행이요. 복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원으로 가겠소. 셋이 함께. 그날 밤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노인은 늙은 몸을 이끌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도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박도령이 복노인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새벽녘에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뽕 노인이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원 부사 윤대감을 뵈러 왔소. 성균관 봉주만이 왔다고 전하시오. 잠시 뒤 관아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원 부사 윤대감이 직접 달려 나왔습니다. 50대의 위험 있는 관리였습니다. 뽕 노인을 보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살아 계셨습니까? 뽕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 죽지 않았소. 제자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왔소. 윤대감은 세 사람을 관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뽕 노인이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좌수의 독살, 재산 문서 위조, 도리를 죽이려 한방화, 옥분이의 시집살이와 구박, 그리고 지금 옥분이가 누명을 쓰고 관아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도리가 원본 문서와 유서를 내놓았습니다. 윤대감은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박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박진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아비의 죄를 고하다니. 박도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겁하게 모른 척한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윤대감은 한참 동안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 윤아무개가 눈뜨고 이런 일을 지나칠 수 없소. 당장 순창으로 출두하겠소. 이틀 뒤 남원 부사 윤대감이 관군 20명을 이끌고 순창에 들이닥쳤습니다. 순창 현감은 벌벌 떨었습니다. 부사 대감, 무슨 일로? 박진사를 당장 잡아들이시오. 살인, 문서 위조, 방화, 뇌물공여의 혐의요.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알 것이오. 그리고 현감, 당신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오. 현감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관군이 박진사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사는 사랑방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가 관군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박진사, 남원 부사 대감의 명으로 체포하오. 무슨 죄로? 나는 죄가 없소. 그때 관군 뒤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뽕 노인 도리, 그리고 박도령.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제 애비를. 박도령은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습니다. 아버지, 더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 거지 행색의 10살 꼬마가 박진사 앞에 섰습니다. 나를 기억하시오, 박진사. 박진사는 도리를 보는 순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눈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눈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아들. 예. 7년 전에 죽였다고 생각한 그 아이가 접니다. 정 씨가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관군을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박진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옥분이가 광에서 풀려났습니다. 관군이 광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옥분이가 햇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광 밖에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옥분이는 광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돌아,
돌아. 누나, 끝났습니다. 남원 부사 윤대감이 순창관하에 좌정했습니다. 공식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잡혀갔다더라.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이 좌순의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수군거림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대감이 문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박진사,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 좌수의 원본 재산 문서와 유서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 좌수의 수결이 찍혀 있지 않소. 그런데 현재 관아에 등록된 문서에는 이 좌수의 수결이 찍혀 있소. 누군가가 수결을 위조한 것이요. 그것은 오해요. 그리고 이 유서를 보시오. 윤대감이 유서를 읽었습니다. 이 좌수가 딸과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좌수는 박진사에게 논열 맞이기만을 우정의 표시로 남겼소. 그런데 박진사는 이 좌수의 전 재산을 가로챘소. 어떻게 된 일이요?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인지 누가 알겠소. 위조일 수도 있잖소. 윤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러면 증인을 부르겠소. 첫 번째 증인. 약재상 노인이었습니다. 도망갔다던 약재상 노인이 관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뽕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약재상 노인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뽕 노인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둔 것이었습니다. 막쇠가 위협하러 갔을 때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약재상 노인이 증언했습니다. 7년 전 박진사의 하인이 천남성 가루를 여러 차례 사갔습니다. 천남성은 소량이면 약이지만 꾸준히 먹이면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입니다. 관아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독을 탔다니. 친구를 독살한 거야. 두 번째 증인. 칠복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혀 매를 맞았던 칠복이가 관군에 의해 풀려나 관아에 섰습니다. 등에 매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이 좌수 나리 밑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박진사 나리가 대필장이 황서방에게 시켜 이 좌수 나리의 수결을 따라 그리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먹을 갈았습니다.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주인을 물어뜯는 종놈이. 칠복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좌수 나리는 저에게 밥도 넉넉히 주시고 겨울이면 소못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배신한 죄를 이제라도 속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인 막쇠였습니다. 관군에게 붙잡힌 막쇠는 형틀에 앉아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시켰느냐? 7년 전에 나리가 도리를 맡긴 집에 불을 지르라고, 그리고 약재상 노인을 협박하라고. 모두 나리가 시킨 것입니다. 박진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내 놈이 감히. 나리,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막쇠는 울며 불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복마저 배신했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모함이에요.
그때 박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내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 좌수 어른의 술에 약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라 무엇인지 몰랐으나 커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독이었습니다. 이 불효 자식이. 박진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사. 벗을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채고 어린아이를 죽이려 불을 지르고 문서를 위조하고 증인을 협박하고 관리에게 뇌물을 바쳐 죄를 덮으려 했소. 이 모든 죄가 명명백백하오. 박진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감 자비를. 자비, 벗을 독살한 자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겠소. 윤 대감이 선언했습니다. 박진사의 가사는 전부 몰수하여 이 좌수의 자녀에게 돌려주되 박진사는 장 100에 유배 3,000리에 처한다. 정 씨는 공모죄로 장 50에 처한다. 순창 현감은 뇌물수수로 파직한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옳소, 옳소.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박진사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정 씨도 곤장을 맞았습니다. 곤장에 만신창이가 된 두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살려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박진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벗을 독살한 놈이 살려달라고? 쯔쯔, 탐욕에 눈이 멀면 저 꼴이 되는 거야.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옥놀이개를 차던 양반이 이제는 죄인의 누더기를 걸치고 쇠사슬을 끌며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벗을 해치고 그 자녀까지 죽이려 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정 씨는 더 처참했습니다. 가산이 몰수되자 손가락의 은반지도 머리에 금빛 뒷꽂이도 자주색 비단 저고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죄인의 누더기 한 벌뿐이었습니다. 내 반지, 내 뒷꽂이, 내 비단옷. 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때리고 굶기던 시어머니의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전 재산이 옥분이와 도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논밭, 집, 곳간.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이는 재산을 받아들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도리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옥분이는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령은 아버지의 죄를 고발한 대가로 벼슬길은 막혔으나 옥분이 곁에 남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의 죄가 아닙니다. 서방님은 마지막에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박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옥분아. 처음으로 부부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뽕노인은 떠나려 했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는 갈 곳이 있소. 도리가 봉노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봉노인이 도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 좌수의 스승이었고 내 스승이기도 했소.
이제 내가 쓸쓸한 노인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도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할아버지. 옥노인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인의 집에 머물며 도리에게 계속 그를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15살 총명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까무잡잡하던 얼굴은 어느새 맑고 준수한 청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지 누더기 대신 남색 명주 저고리를 입고 책을 읽는 도리를 보면 누구도 그 아이가 거지 꼬마였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 도리가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15살 장원급제. 삼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원 이좌수의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더라. 거지로 떠돌다 장원급제라니 세상에 그런 일이. 옥분이는 남원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돌려받은 재산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굶주리는 아이가 있으면 거둬 밥을 먹였습니다. 장터에서 매 맞는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 구했습니다. 옥분이 아씨는 보살이야, 보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날. 옥분이는 마루에 앉아 도리가 보내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도리의 편지였습니다. 누나, 잘 계시지요? 이번 달에 내려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옥분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옆에서 박도령이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와 박도령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옥노인은 처마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옥분이는 문득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제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양반의 딸로 태어난 것이 옥분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거지 꼬마로 떠돈 것이 도리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것. 진실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 것. 서로를 지키며 버틴 것. 그것이 이들의 가치였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구박받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거지 꼬마가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3대 명문가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했습니다. 하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탐욕을 심으면 파멸을 거두고 진실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